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그 댓글을 읽고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아는 데까지는 최대한 공부를 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혹시나 뭐 같이 즐겁게, 뭐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걸 물으셨냐면, 염기서열 분석에 나오는 DNTP와 DDNTP는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질문은 간결하고 좋습니다. 아마 생명과학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DNTP나 DDNTP는 뭐 초중고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고, 나오면 뭐 생명과학 2 정도에 나올까? 그런 내용인데, 저도 뭐 잘 몰랐던 사실이고, 저는 뭐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몰랐던 사실이고 해서 솔직히 뭐 좀 그랬는데, 제가 최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청자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패스 하시던가, 아니면 다음에 좀 더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나신 후에, 아니면 DNA에 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신 후에 이 영상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어, 유튜브에서 오이과학 DNA 모든 것 4편을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DNA 모든 것 4편을 검색하시면 제 영상이 뜹니다. 제 영상이 굳이 아니더라도 DNA에 관련된 기본 지식은 알고 계셔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DNA 구조, DNA 뭐 성분, DNA 모양,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힘들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우선은 그냥 바로 뜻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TP와 DDNTP가 어디에 쓰이냐? 자, 우선은 그 이상한 알파벳, 그 단어들은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데 쓰입니다. 염기서열이라 함은 DNA는 두 가닥의 꽈배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뭐 어려운 말로 나선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 나선 모양에는 수많은 우리 생명체 몸 안에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물질로 인해서 말이죠. 그 네 가지 물질을 각각 염기라고 하고, 그 염기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이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만약 제 몸속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DNA 속에 있는 염기의 순서,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한다면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염기 서열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뭐 70년대 그 전부터, 1970년대 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도 이번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염기서열 방법은 어, 맥삼, 맥삼을 읽어야 되나? 네, 맥삼 길버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어, 뭐 어떤 분들은 생거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생거? 예, 익은 거 아니고 생거. 예, 죄송하고요. 어찌됐든, 자, 이 방법에 이 나오는 이름들은 다 과학자 이름을 딴 겁니다. 참고로 맥삼 길버트는 두 분의 이름입니다. 예, 맥삼이라는 분, 길버트라는 과학자.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염기서열 분석법이 생어라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 방법을 주로 쓰고 있지만 최근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방법이 바로 NGS라고 합니다. 꼭 무슨 국가정보원 약자같이 생겼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그걸 줄여서 NG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맥삼 그 분의 플레임, 플레임은 알렌 맥삼 분이시고요. 길버트라는 학자분의 플레임은 월터 길버트입니다. 월터 길버트.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분 생어라는 분의 플레임은 프레더릭 생어라고 합니다. 프레더릭 생어. 그냥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은 게 아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이 뭐 정확한 이름을 몰라도 되지만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염기서열을 분석한다. 염기서열을 분석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분석하는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NA 두 가닥,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염기라는 분자, 그 염기라는 분자들의 순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염기 순서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알파벳 나오죠? 여기는 이제 몇 번째에 해당되는 염기들인지 그냥 숫자를 표시한 겁니다. 뭐 TC, AAGT, AAGT 이렇게 나오죠? 이건 당연히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고요. 네. DNA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DNA 안에는 4종류의 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염기의 순서를 읽는 거,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A, T, G, C 4종류의 문자 외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다른 문자가 보였다. 그럼 뭐 분석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분석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정말 돌연변이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순서를 분석하는 겁니다. 순서를 왜 분석하냐?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DNTP와 DDNT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처음엔 질문이 그렇습니다. DNTP는 뭐고 DDNTP는 염기서열을 분석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우선은 결과라고 할 뻔했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DNTP라는 게 뭔지 몰라도 그냥 역할부터 배우고 가죠. 자, 이 역할은 뭐냐면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자, 복제를 한다는 얘기는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원본 DNA를 주형 DNA라고 합니다. 그 원본 오리지널 그 DNA 가닥에 붙으면서 복제가 되는데 그 붙게 되는 분자들을 DNTP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크게 역할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DDNTP의 역할은 뭐냐?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거 잘 몰랐는데 제가 이 DDNTP를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DNTP를 쓰다가 키보드로 쓰다가 오타가 나서 이게 DDNTP라는 표현이 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정도인데 정확히 이제 공부를 해 보니까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복제하는 과정에서 난 이만큼만 복제하고 멈추고 싶다. 그때 스탑할 수 있는 분자입니다. 만약에 DNTP가 있다. 그럼 계속 DNA가 복제되겠죠. 하나하나씩 복제되다가 DDNTP라는 분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복제 과정이 스탑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크게 어렵진 않죠.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번에는 그 염기서열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DNTP의 구체적인 뜻, 그 다음에 DDNTP의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 제가 아마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두 차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어떤 기분으로 만드냐면 다시는 이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꼼꼼히 준비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양도 많았고요. 정리하는데 힘도 들었고요. 네, 그렇게 조금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시청자분께서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서로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면 DNA 복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만 가지고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몇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지만 그냥 뺄 거 빼고, 네,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NA 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이 사진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하는 그냥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띄운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봐주시면, 자, 여기 보면은 제 마우스 포인터 보실 겁니다. 아래 지금 DNA는 두 가닥인데 이제 한 가닥만 지금 준비한 겁니다. 자, 이 한 가닥이 바로 주형 DNA, 원형, 오리지널 DNA이고요. 이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 하나씩 붙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제를 할 때 지금 여기 잘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알파벳이 써 있죠? T, A, G, C, G, C, A, T. 자, 이 알파벳이 바로 염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형 DNA에, 주형 DNA에 A라는 염기가 있다. 그에 맞춰서 거기 딱 결합이 딱 되는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모양, 분자 구조적으로 모양이 맞는 염기들이 하나씩 탁탁 연결되면서 DNA가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복제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꼭 흰색 구름빵처럼 생긴 게 이제 효소라고 하는 건데 단백질 성분이죠. DNA 복제를 도와주는 효소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효소에 의해서 DNA가 복제가 한 가닥씩 탁탁 복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씩 연결되는 과정을 익스텐션,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장이라고 합니다. 신장. 우리 그 콩팥 신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길어진다. 네, 그런 뜻의 신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드는 과정에서 에러가 날 수 있답니다. 엄청난 확률은 적지만 몇십만 개의 연기를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한 번꼴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에러를 다시 교정해주는 과정이 DNA 복제 과정에 들어있답니다. 우리 생명체 내에서 말이죠. 정말 대단하죠. 네. 프로프 리딩이 교정이란 뜻입니다. 교정 과정을 거치고 다시 계속 익스텐션, 신장이 일어나면서 DNA가 착착착착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DNA가 복제될 때는, 자, 지금 복제되는 가닥 보이시죠? 복제되는 가닥, 원형 가닥 말고요. 복제되는 가닥 끝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5', 그래서 3'.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 쪽에서 3' 방향으로 복제가 이루어진다. 주형 DNA를 기준으로 하면 3' 방향에서 5' 방향으로 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 네모칸 보이시죠?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노란색 알갱이, 노란색 분자 3개와 분홍색 분자 하나가 연결된 건데 이 전체적인 연결된 이 분자 하나가 지금 붙는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표시 안에 있는 분자를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뉴클레오사이드 트리포스페이트. 네, 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 뉴클레오사이드, 이거는 우리말에 딱히 없습니다.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 자, 그게 뭔 뜻인지는 제가 천천히 네, 사투리 나오네요.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P는 인산을 뜻합니다. 네, 인기호가 P죠. 원소기호가. 그래서 P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거대 분자가 하나씩 탁탁 붙어가면서 DNA가 복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요 물질은 요 물질을 요 물질을 확대한 거, 요 물질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분자 모습이 바로 아래 사진입니다. 네, 아래 사진 맞고요. 자, 보면은 여기 P 3개가 보이죠? P 3개는 여기서 요거 인산, 요거 한 세트를 말합니다.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그래서 P 3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림이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요 오각형의 모양이 보이죠? 이거는 리보스라는 당의 한 종류입니다. DNA 구조 아시면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리보스라는 당이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요 분자가 바로 T라는 염기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따지자면 뭐 티민, 네, 티민이라고 합니다. 즉, 요 위에 있는 간단한 그림을 자세한 분자 구조로 표현한 겁니다. 사진 어렵게 찾았습니다. 네, 최대한 생명과학 쪽은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많이 준비해드렸고요. 바로 이 물질들을 간단히 표기하자면 DNTP의 한 종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DNTP는 DNA가 복제될 때 필요한 분자입니다. 그쵸? 요런 분자를 DNTP라 합니다. DNTP는 어떤 특정한 분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DNTP에는 여러 종류의 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종류가 바로 요거죠. 그쵸? 요 그림을 다시 좀 자세하게 표현한 게 아래 사진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8분이 지났네요. 네, 상당합니다. 왜냐면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저는 말이 느리기도 하지만 제가 좀 이해가 느리기 때문에 제 입장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천천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다시 되돌려보는 일이 없도록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DNA 복제는 아까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쵸? 그렇다면 아까 그림이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림이 없나 해서 제가 이리저리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사진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복잡하죠? 네. 아, 이게 뭔 말이 하고 그냥, 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냥 흘러가는 영화 본다. 영화 본다 생각하시고 그냥 부드럽게 받아만 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외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꼭 뭐 공부에 필요하다면 외우셔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또 공부도 재미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자, 여기 보이면, 지금 요 위쪽에 붉은색 가닥과 아래쪽에 있는 요 마우스 포인트 붉은색 가닥이 바로 원형 DNA입니다. 오리지널, 원본 DNA이고, 그 DNA 가닥을 풀면서 그 사이에서 DNA 복제가 각각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과연 DNTP는 뭐고 여기서 ddNTP는 어디에 들어갈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 분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먼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물질 중에 RNA 프라이머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따라가면 요거 부분 보이죠? 요거 부분. 자,
이 RNA 프라이머가 바로 NTP의 한 종류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도대체 NTP가 구체적으로 뭐예요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NA 프라이머 말고 뒤에 이제 붙기 시작하는 이제 메인 가닥이 바로 DNTP의 한 종류로 생성된다. DNTP의 한 종류가 사용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ddNTP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NA 복제를 끝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끝마친다 가정한다면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DNA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쯤에서 DNA를 복제를 끝마치고 싶다, 종료시키고 싶다면 이 부분에는 ddNTP라는 분자가 붙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뭐 일일이 다 설명하면 막 몇십 분 걸리죠. 하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이게 또 이해가 되지, 그냥 너무 겉핥기식으로 가버리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그죠? 그 라면을 꼭 한 젓가락만 먹은 기분? 네,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닌 그런 기분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다음 영상 조금 궁금해 하시라고 요거 약간 여운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좋은 공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